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수만 번의 호흡을 하는데 그걸 의식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때 발리를 다녀와서 이런저런 호흡에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직접 따라 해보면서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공유하긴 할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달리기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면서도 호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된 호흡에 관련돼서, 달리기와 호흡의 어떤 접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달리기를 하는데 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호흡의 큰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게 호흡의 큰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그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가 달리기 하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내고 이런 건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를 불이 타오른다라고 그냥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불이 타오를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불을 붙일 때 원시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장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작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탄수화물은 좀 작은 장작인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나뭇가지. 그리고 지방은 이렇게 큰 장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어야지 에너지도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내겠죠. 불꽃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 캠프파이어처럼 장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불꽃이 막 나잖아요. 근데 마른 가지들과 굵은 가지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이게 없으면은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산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장작이다. 근데 이걸 태우기 위해서는 바로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있었을 때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타면서 불꽃이라는 이 달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다시 달리기로 돌아와서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장작들을 많이 채워놨어. 내 입을 닫고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고 달리면은 이게 탈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달리기에서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리는 데 쓰는, 그게는 삶에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 네, 그게 제가 막연히 그냥 호흡은 필요하지, 산소를 마셔야 되니까, 산소는 왜 필요하지? 산소 마시면 좋으니까, 산소는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제가 호흡에 관련돼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산화탄소를 생각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산소는 좋고 이산화탄소는 안 좋은 거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 코나 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저의 몸 어떤 구석구석에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석구석 퍼뜨리는 역할을 헤모글로빈이 한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와닿을까, 내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산소는 택배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헤모글로빈은 뭐냐? 택배 차인 거예요. 택배 차, 운송 차량. 이 운송 차량이 내 몸이라는 어떤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뭐냐? 이때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이 택배 차가 온 몸에 잘 도착을 했어. 그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 또는 뭐 택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택배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산소가 내 몸에 퍼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소는 택배 물품, 그리고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 택배차. 이 산소라는 택배 물품을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 그 역할을 바로 이산화탄소가 한다고 합니다. 산소는 잔뜩 싣고 왔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없어가지고
이 택배차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소를 다 못 내리면은 에너지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로는 산소는 좋은 거, 이산화탄소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균일하게 몸속에서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냥 산소만 냅다 들이키는 게 아니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비교적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달리기와 호흡을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호흡에 관련된 거예요. 과호흡. 지금도 제가 숨이 조금 헐떡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오르막길을 오를 때나 보통 우리가 인터벌 훈련을 할 때나 TT를 한다거나 속도를 낼 때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들숨을 더 강하게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단기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들숨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숨만 많이 마신다고 산소만 많이 축적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빡세게 들숨만 많이 마시고 날숨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과호흡 상태가 오는 거죠. 과호흡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과호흡이 언제 오냐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강도를 당했다거나 공포심이 막 극한에 달한다거나 이러면은 숨을 막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의 호흡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과호흡은 아니더라도 달리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몸이 좀 힘들면은 코보다는 입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내쉬는 것보다는 들이마시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과호흡 상태가 점점 오는 거죠. 과호흡 상태가 오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손발이 저립니다. 마라톤 한 번씩 뛰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와, 손이 왜 이렇게 저리지? 그리고 머리가 뭔가 좀 멍해지고 내 상태가 뭔가 전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과호흡이 왔다는 증거인 거죠. 보통 우리가 조깅할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라톤을 하면서 기록 욕심을 낸다거나 10K라든지 20K라든지 TT를 세워보려고 그런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꼭 그런 느낌이 와요. 끝나고 나면 손이 막 저릿저릿하고 머리가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게 다 무의식적으로 과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저는 이 과호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빡센 달리기를 할 때나 마라톤을 달릴 때나 이럴 때도 최대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호흡이, 예전에는 달리기 호흡이 그냥 습습 후후가 답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만 호흡을 하는데 코로 2번 들이쉬고 코로 6번을 내쉬어요. 그러니까 발 박자에 맞춰서. 그래도 엄청 편한 상태가 돼요. 이런 길을 달릴 때는 코로 2번 마시고 코로 6번 내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양이 부족한 거죠. 제가 들이마신 산소량이 부족해서, 강도에 비해서. 근데 이럴 때도 만약에 2번 들이쉬어, 그러면은 최대한 그 내쉬는 거를 2번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습습 후에만 너무 중점을 맞추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들이마실 때 더 많이 들이쉬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오는 게 과호흡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내쉬는 걸 조금 더 길게 하려고 2번 들이쉬고 3번 내쉬고 이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이쉬는 것만 많이 마시고 내쉬는 건 덜 내쉬면은 택배차에 원료는 엄청 많은데, 물품은 엄청 많은데 그걸 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택배차만 엄청 많아지고 내 몸이 택배차들로 가득해져 버리는 거죠. 물품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려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버거워지는 거죠. 들숨만 많이 하고 날숨은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과호흡 상태.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든 가장 피해야 할 게 과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과호흡을 유발하는 게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을 매번 이렇게 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달리기 할 때마다 위기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요하다, 과호흡을 유발하지 않는 거. 그게 제가 깨달은 호흡에 관련된 사실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호흡에 관련된 사실은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굳이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코로 호흡을 하면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입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산소를 많이 들이킬 수 있는 반면에 코는 작아요.
필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산소를 그렇게 많이 호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코가 뚫려 있고 호흡이 편해도 입으로 들이쉬는 것보다는 코로 들이쉬는 게 상대적으로 산소의 양을 덜 들이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입으로 당연히 호흡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산소를 더 많이 들이쉴 수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닌 거죠. 산소를 무작정 많이 들이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들숨과 날숨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코호흡이 좋다고 하는구나. 단순히 뭐 호흡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필터 효과라든지 뭐 산화질소의 어떤 생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이 코라는 걸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거구나. 들이마시는 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들이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되고 내쉴 때도 이렇게 내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쉬면서 과다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산소를 적당히 들이쉬게 되고 내쉴 때 적당히 내쉬게 되고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코 호흡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깅할 때, 가벼운 이 정도의 어떤 제 조깅 코스를 달릴 때, 저 요즘에는 이런데 달리면서 마스크 쓰면서도 코호흡하면서 달리거든요. 이럴 때 코호흡이 좋다는 얘기지, 인터벌 할 때나 뭐 TT 할 때나 마라톤 달릴 때나 기록을 세워야 될 때나 이럴 때까지 코호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코호흡을 하면서 달리면은 마라톤이 다 끝나고 나서 몸은 훨씬 편하겠죠. 과호흡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막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달릴 때는 자연스럽게 입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노력하는 게 입으로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입으로 들이마시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42.195를 뛰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손발 저리고 머리 어지럽고 달리기 하다 보면 쓰러지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리 경련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 과호흡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들이쉬는 건 최대한 코로 하고 내쉴 때는 이제 입을 쓰는 거죠. 뭐 나중에 이제 한계에 부닥치면은 입도 열고 콧물도 나고 콧물도 마시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의식적으로 코로 들이마시는 건 지키려고 한다. 내 평소 조깅할 때는 내쉬는 것도 코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달리기와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깨달은 사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나서 그냥 정리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다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실 같은 걸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호흡에는 습습후라는 뭐 호흡법이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산소를 많이 마시기 위해서 입을 써야 된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달리기도 결국엔 호흡이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할 수 없고 달리기를 통해서 호흡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달리기의 호흡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무려 30분을 넘게 떠들었는데 이걸 잘 편집해서 10분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카메라 켜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입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끄고 평소 하던 대로 조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던전입니다. 고도 400m, 거리 한 10km의 저만의 던전인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익숙합니다. 원래 계속 뛰어가는데 오늘은 뛰면서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어서 걸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한 터라 오늘 한 얘기 중에 조금씩은 팩트하고 엇나간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다 또는 더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의견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건강한 호흡 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달리기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